오케이, 녹화했고. 예. 5월 보험사들 소식부터 넘겨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큰 변동은 없어요. 큰 변동은 없습니다. ABL 생명인데 뭐 지난달과 똑같아요. 근데 5월 10일에 자료를 빼긴 했는데 나온 게 있어야지 넣죠. 예, 5월 10일에 ABL 생명도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을 원래 상품에 넣는다는 건지 아니면 원래 상품을 그러니까 더 건강 통합보험을 개정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상품에다가 넣는다는 건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여튼 암 주 치료비가 ABL도 이제 나옵니다. DB생명은 어, 이 암 여기 이제 암 치료비랑 이거 3, 4호는 지난달에 나왔죠. 지난달 말에 나왔고 암 통원비를 예, 3대 진단 통원비 80, 뇌 서열은 84만 원씩 이렇게 가입금액 올렸고 또 여기는 소시지는 유일하게는 빠졌지만 질병수수비를 최고 100, 350까지 흔들어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본편에서 볼게요. BGB생명은 변동 하나 없고요. KB라이프는 뭐 변액연금 원래 있던 상품인데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내놓은 것 같아요. 특별한 상관 없고 KDB생명은 4월 초에 4월 4일에 그 더 행복드림 변액연금을 개정해가지고 출시를 해서 연금액이 조금 올라갔어요. 메트라이프는 뭐 변동사항 없습니다. 교보생명은 뭐 신상품 나오면서 교보도 역시 암 주 치료비를 이제 내놓는다고는 네, 나옵니다. 암 주 치료비가 그래서 뭐그 외에는 뭐 특별한 현상 없습니다. 농협생명은 그 여성 전용 건강보험 출시한 거 외에는 뭐 변동사항 없습니다. 동양생명은 암통원비가 있는데 이 생명보험이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의 암통원비에서 가장 큰 차이는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일반암과 소외감 이게 구분했었는데 그 손해보험은 그 삼성화재 빼고는 동일하게 보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명보험은 이런 점이 좀 아쉬웠는데 이제는 지난달부터 이제 하나생명이 그렇게 일반암하고 소외감을 똑같이 보장을 했고 그다음에 동양생명이 이번 달부터 일반암과 소형암을 동일하게 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보험료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뒤에 그 본편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확실하게 암통원은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이 보험료도 좋고 보장 금액도 높으면서 이 보장 범위도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통원은 확실하게 이제 생명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나 생명은 뭐 지난달과 똑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요 1, 2, 3번 보이죠? 질병수술비, 무릎팍 보장 플랜, 그리고 간병 요 특약들이 5월 31일까지 계속 유효하게 나옵니다. 근데 좀 이거 좀 어떡하 여기 원래 300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싶은데 이게 없더라고요. 네. 보장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어, 이 미래생명이 변액하고 종신이 주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 확실하게 건강보험으로 턴하고 있죠. 3천 암 지원 치료비 플랜 하고 있고 삼성생명이 진짜 놀랍죠. 삼성생명이 계속 종신하는 회사인데 이제는 그 건강보험으로 더 턴을 했죠. 그래서 그냥 이건 초이스는 참고만 하세요. 더 착한 통신 신상품이라고는 하는데 신상품은 아니고요. 그 3월 달에 상품 개정되면서 일시 중지했다가 다시 출시를 했습니다. 질병 후유장에 계속 그 6천 유지하고 있고 신한라이프도 종신보험 신한 더 모아서 드린 종신보험이 좋았 좋았었죠. 좋았었다가 아, 상품 개정되면서 좀 환급률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대신 이렇게 어, 건강보험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암 주요 치료비도 탑재를 했고요.
암 통원비 80인데 얘네는 소액암 40입니다. 그다음에 2대 질환비 요율이 7천까지 됩니다. 근데 보험료도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보험료가 엄청 저렴합니다. 그다음에 뭐 고당 고혈압 당뇨 500 이런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가끔 이제 저한테 뭐 상품 어디냐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주로 손해보험 위주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매번 말씀드리겠지만 어, 이제는 생명보험이 상품이 경쟁력이 손해보험을 더 뛰어넘고 있습니다. 점점. 그래서 어, 꼭 삼성 우습게 보지 마시고 삼성생명 한번 보세요. 성도 좋고 신한도 좋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푸보는 이번에 종신보험을 올렸습니다. 아, 종신보험 한도를 올렸습니다. 아니 환급률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은 이 푸본 현대가 환급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처부 변동성 없고 하나생명은 요즘 하나생명 흐름이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보험료는 저렴해요. 더 H건강보험이 보험료는 저렴한데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생명보험사 중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하나생명이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 그 새로 개종되는 뭐 삼성, 신한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뭔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또뭐 더해지 건강조심금 뭐 하나생명은 이번 달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흥국생명은 뭐 간병 이상 일단 뭐 손해보험사들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고요. 고혈압, 당뇨, 500 계속 유효합니다. 뭐 그 외에는 뭐 변동상 없고 IBK 있고 하나생명 이번 달 하나생명은 뭐 변동상 없다고 보면 돼요. DB손보는 뭐 큰 변동상은 없는데 얘네도 이제 그 질병수술비가 이제 이렇게 이제 최대 250까지 한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일반 질병수술비 250은 아니고 질병수술비 50, 뭐 30, 그 12대 제외 특정질병 120, 상급종합 100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왜냐면 운전자 보험은 기탁승 등 사고로 보장하게끔 지난달에 개정을 했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 필요한지를 제가 스스로 납득이 안 돼서 일단 시키긴 했는데 스스로 납득은 잘 안 됩니다. KB손보는 뭐 유병자 이제 3텐텐을 내세웠는데 이거 뭐냐면은 그 3년 뒤 3개월 그다음에 고지를 하고 기존처럼 뭐 똑같이 5년 내 고지를 하고 대신에 10년 내 10년 내 3대 질병인가 6대 질병이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이 고지에 다 통과하면 보험료가 좀 저렴해집니다. 뭐 KB손보다 암주 치료비 특약을 내세웠는데 다른 회사들과 다른 점은 다른 회사들은 5년만 삼성생명 빼고는 5년이거든요. 근데 KB손보는 5년 하느냐 아니면은 10년 하느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홍로만도 된다는 거. 뭐 농협선보는 제가 이게 암중 치료비 얘네 갑자기 강조를 해가지고 헷갈렸는데 4월에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하게 없고 롯데선보는 뭐 4160 신상품 나온 거라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최저 임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간병인 지원 일당에 대해서 페이백하고 그다음에 뭐 보험료를 낮춘 뭐 그런 상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반가운 거는 그 바로 보장 플랜 여러분 많이 찾았었죠. 예, 찾았었는데 지금 바로 보장 플랜 있는 회사가 현대 아니 현대는 아니고 그 MG손보인데 MG손보도 역시 그렇게 담보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설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간편 사무 일반과 동일하게 여러 담보를 면책 감액 없게끔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돋보입니다. 메리츠는 삼성화재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동일한데, 여기, 얘네, 이거를 소시지에는 안 싣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얘네 간병인 일당을, 아니, 그 소시지에 좀 실지 좀 왜 빼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아침에 봤는데, 15만 원, 5만 원, 7만 원까지 됩니다. 난, 제가 아침에 본 건데, 아니, 그러니까 얘네 왜, 이런 걸 왜 안 실어 놓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오늘 리플렛 보면 새로 고친 간판이잖아요. 15만 원, 5만 원, 7만 원, 80세까지 가능하게끔 고쳤습니다. 그래서 요 참고로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하나선보는 얘네 하나선보 참 소식지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시제 이거 하나 야구단 최강 이슈 이렇게 넣었는데 하나 팬들 보시면 참 웃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아무튼 하나선보는 지난달과 별 상관없습니다. 현대해상은 여기 급여 치료 지원금 아시죠? 뭐 100만 원, 100만 원, 200, 300, 500, 뭐 1000 이렇게 두고 그 이상 초과하게 되면은 보장하는 그 담보를 간편보험에서도 넣어놨습니다. 간편되는 회사가 있긴 있는데 그 3일까지 대부분 그 3, 3, 5, 3, 4, 5, 3, 4, 5 거, 아마 3, 4, 5 겁니다. 3, 5나 혹은 3, 4, 5까지만 되고 3, 3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현대상은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이거 좀 눈에 보이고 한국화재는 여성 전용 신상품 나오는 거랑 여성 전용 신상품이 좀 재밌어요. 나중에 본편에서 신상품 소개할 때 있는데 여성분들 그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납입면제에 다른 회사들은 없는 가산서남 수술비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한국화재는 그 외에는 별로 없고요. 5월 MG 선보는 뭐 유병 MG 선 별로 암 주입 치료비 나온 거에는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가정의 달 하나선 뭐 별로 없고 AIG는 요 가정종합보험이 나왔다는 거 외에는 없고 처부선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래서 푸시지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편 바로 시작을 할게요. 본편은 뭐 특별하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한번 찾아보죠. 이슈를 우리 다 같이. 네. 금리 동결 오늘 새벽에 뉴스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동결시켰죠.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 낮다.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 미국이 낮으면 뭐 다른 회사들, 다른 국가들도 맞추기 쉽지 않죠. 계속 당분간 고금리 시대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가? 안 좋죠. 예. 그래서 요거는 리즈 자료는 제가 이분 아시냐? 다들 아시겠죠? 이게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정승재라는 수학 강사, 수학 1타 강사입니다. 그분이 한 영상 중에 5월 달에 가장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뽑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이냐면 그냥 하라는 겁니다. 결론은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겁니다. 네. 경쟁 여러분들 직장 하시는 분들 아시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없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없는 거. 네. 열심히 하는 척 하는 사람만 많다. 네.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된다는 겁니다. 1등 하는 사람 비결은 쉬고 있을 때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이 된다. 간단한 거예요. 다이어트, 아, 그냥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이죠. 보험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정해진 습관대로 하면 되는데, 습관대로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리드 자료로 했고, 유튜브 영상 뒤지면 나옵니다. 정승재 강사. 제가 그때 이게 우리 5월에 가장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네,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정원 교육이나 뭐 이런 진원장들한테 드릴 때 그냥 유튜브 영상 그 찾아서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슈학인데 뭐 미국 금리 인하 전망이 불투명된다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다음에 뭐 신암치료 특별한 건 없죠, 역시.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난번과 합니다. 지난번.
고지혈증 진단이 나왔구나. 요 고지혈증 진단이 나온 거 여러분들 흥국생명이 뒤에서 보겠는데 흥국생명이 고지혈증 진단을 출시했습니다. 먼저 가정에다가 건설 전략인데 우리가 이제 현재 놓고 있는 상황을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지난달 중순에 환율이 1,400 다시 돌파를 했죠. 그 이번 정부 들어서 두 번째더라고요. 오환율 그다음에 물가도 굉장히 높죠. 여러 가지 뭐 사과나 양파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가격 1위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난주에 제가 돌아다닐 때 보니까 휘발유 가격이 1,770원인가 이렇게까지 판매를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가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고 비싸게 휘발유를 내는 가격이 아니었는데 1,600 초반이었는데 어느새 1,770원인가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금리도 계속 높고 부채도 높고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우리나라로 해야지 전 세계가 이런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신한은행에서 만드는 보통 사람 금융 보고서를 제가 참고를 해보니까 소득도 늘긴 했는데 소비도 늘었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소비를 늘었는데 저축할 여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좀 그래프가 좀 많이 왜곡된 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0.6% 소득인 저축할 여력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5월 소비 여력이 감소했다. 그간 엔겔 지수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사회 시간에 하는 말인데 신유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신유품비가 많다는 얘기는 다른 뭐 여가나 투자나 이런 쪽에 지출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엔게지 지수가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엔게지 지수가 좀 올라갔다는 거고, 그다음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 보고서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솔직히 좀 반갑긴 하죠. 우리는 이제 사실 반가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변액연금도 여러분 수익 보험료가 감소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보통은 주가가 오르면은 수익 보험료가 증가하는데 그 법칙이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변액은 이제 안 팔리고 있다는 걸 점점점 제가 체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도 보면 저축은 늘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투자는 안 하고 저축을 늘리고 있고 해자금이 여전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 작년 해자금이 34조랍니다. 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보험을 범죄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업할 때 조금 자체적으로 언더라이팅을 좀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금액도 늘고, 인원도 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계속 규제를 강하다 보니까 5월 달에 판매할 수 있는 독특한 이슈가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경영이 정기보험마저도 규제를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생명 같은 경우 보면은 이번 달부터는 병행정기보험 가입할 때 임원은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 대표나 법인 사업자 대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경영정기보험도 이제 규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답은 건수 영업뿐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건수 영업을 하는데 가성비 플랜을 내세우고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성비 플랜, 가족 구성원을 고려해가지고 어떤 상품을 추천할지 우리가 미리 좀 계획을 세우고 종신보험, 연금보험도 계속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은 최소 금액으로 제한을 하자는 건데 이 말은 사실 좀 안 맞습니다. 우리 영업할 때 법칙하는 그러니까 어, 몇몇 과거 영업 전략에 몇몇 소개도 했었는데 영업 전략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초도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 초도 효과가 뭐냐면은 고객한테 처음 제시한 금액이 계속 내일에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신연금 제한할 때 20만 원 합시다 하면은 고객은 끝날 때까지 거의 20만 원에 고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률이 좀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최소 금액을 하자고 또 10만 원 제한했다 그러면 고객은 20만 원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안 맞긴 한데 그 5월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달이니까 이렇게 내세운 것 뿐입니다. 사실 10만 원을 고객한테 제한을 하겠다 그러면은 처음에 한 20만 원 제한하고 10만 원 하자 이 방법 맞을 수도 있어요. 한번 가계부를 예를 들었습니다. 고객이 나라고 가정을 하고 배우자, 그다음에
장인, 장모님,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딸, 아들, 그다음에 요즘 이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4%라고 해요. 그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거, 당연히 더 증가하겠죠. 1인 가구는 여러분들 제한할 때 당연하겠지만은 미혼인 1인 가구도 있을 거고, 그 고연령인 1인 가구도 있을 테니까 이것도 사실 구분을 해서 상품을 좀 추천해야겠죠. 부모님 보험은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정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원대 상해 보험, 3만 원대 입원 간병비 보험, 5만 원대 장기 요양 보험, 10만 원대 종신 보험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보험은 지금 상해 보험인데 이렇게 뭐 뭐 간병인 사용이나 운전자 보험으로 해봤고 간병인 사용이나 항해 수술, 골절 진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 2만 원대로 설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예시로 그냥 현대해상 행복가족 생활보장보험으로 해봤습니다. 그 나온 건데 한 1만 원 정도로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죠. 네, 이런 것도 한번 있고 그다음에 고혈압 간병인 사용일당은 이거 오늘 나와서 이거 5만 원 해도 되는데 얘네 삼성생명 5만 원 해도 되는데 이거 수정 문제가 못했어요. 이거 리플렛 참고하세요. 그래서 한 3, 4만 원대로 가능하죠. 그 1인실 입원료 일당이랑 간병인 사용일당 넣어서 3, 4만 원대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회사가 KB손보죠. KB손보 이거 좀 많이 그렇죠. 이게 3호로 했을 때 4만 원 정도로 하면은 60만 원, 상급종합병실 1인실 60만 원, 간병인 사용일당 15, 5, 3만 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30만 원 플랜으로 해봤습니다. 이 30만 원만 해도 굉장히 보험료가 나갑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동양생명이나 어 여기가 뭐 KDB 생명이죠. KDB 가 비싸네. 동양생명이 가장 저렴하네요. 현재는 동양생명이나 뭐 KDB 흥국 정도로 이렇게 추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나 생명 장래비 플랜, 기념일 보험료와 상환보험 같이 드리는 플랜 요거인데 제가 요거 보험료를 보면은 500만 원 정도만 하면은 뭐 충분할 것 같죠.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500만 원 정도로 하면은 얘는 335고 얘는 325고 얘는 31이고 고지사항은 이렇게 되고 335 기준 했을 때 75세까지 10만 원 내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를 제가 좀 찾으려고 했는데 뭐 삼성, 교보 이런 회사들은 20년 납은 안 됩니다. 대부분 다 5년 납, 10년 납 이래서 보험료가 오히려 더 압박이 심할 것 같아서 이게 설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기나입 보험료 되는 회사가 더 있었는데 4월 상품이 개정되면서 일시 중지한 건지 아니면 아예 판매 중지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나 생명만 제가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KDB 생명은 무심사죠. 얘네는 어 대신에 요거 다시 제가 헷갈릴까 봐 넣었는데 남자는 68세, 여성은 75세까지만 10년 납으로 10년 납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각각 고지를 해야 되고 KDB 생명은 무심사 플랜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신용 상태가 우수한 고객은 1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를 위한 보험으로 이 간병보험 역시 장기요양 중심보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하고 상급종합 1인실 플랜은 이 5개 회사만 살펴봤는데 일반 그러니까 무예약형으로 하면은 한 3, 4만 원대로 좀 비싼데 20년 갱신형으로 하면은 2만 원 내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이게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 최소보험료 기준 잘 보면서 하시면은 1, 2만 원대로 배우자 두 분 이렇게 각각 한 건씩 가능합니다. 장기 요양보험을 역시 이제 30만 원 플랜으로 했을 경우에 역시 뭐 다, 이런 회사들 하면 되겠죠. 동의하고 KDB 흥국해도 30만 원이니까 30만 원이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보험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50만 원 하셔도 되고 뭐 30만 원 해도 2, 3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2만 원대도 되겠네요. 그래서 부부 둘이 두 명이서 2만 원 정도로 요 플랜 넣으셔도 되겠죠. 폴리스 이렇게 두 건 해도 되고. 종신보험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거는 어, 현재는 이제 표본이 가장 높지만 제가 설계할 때는 DGB가 가장 높아서 DGB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부부가 각각 10만 원, 월 10만 원, 10년 납을 각각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세 남자는 가입 금액이 1,500이 되고 월납보험료 10만 원, 이게 10년 납 내면은 이제 요게 사망보험금입니다. 그다음에 보험 환급금이고요. 그래서 경제활동계는 뭐 비상금으로 쓰던지 이렇게 쓰고 그 노후 시에는 요걸 은퇴자금으로 쓰면 되겠죠. 근데 이 은퇴자금으로 쓰긴 하지만 또 종신보험의 장점이 요게 이제 뭐야 35 그 만약에 이제 70세의 남자가 먼저 사망했다 그러면은 요 사망보험은 그대로 그 배우자의 연금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면은 이런 장점이 있다. 좀 생각을 하셔서 그동안은 아직 그는 이제 환급률이 중요한 세상이 됐지만 환급률이 중요하긴 하지만 동신보험은 남자 여자 동시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동시 가입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보험은 왜 자녀보험이 조금 약하더라고 이번 달. 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약하더라고요 나온 거 보면. 목돈 마련 플랜은 이렇게 제가 해봤습니다. 만들어 봤습니다. AB의 승명으로 이거 제일 높진 않은데 세 번째가 네 번째로 높은 회사가 AB 7년 기준에서는 AB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사망보험금이고 이거는 상급금입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그동안은 우리가 종신보험이나 이럴 때 교육자금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 사회에서 힘든 게 뭐냐면은 청년들이 힘든 이유가 취직을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 있거나 혹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데 충분하게 우리가 자녀들이 사회 나갈 때 어느 정도 버티될 수 있는 자금을 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업했을 뭐 예를 들어 뭐 대학교 졸업했을 때 뭐한 1,000만 원, 2천만 원 주자 뭐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하는 얘기는 그래서 어, 그 40대 남자가 20년이니까 35세 남자긴 했을 때 55세가 되면은 자녀가 이제 대학 졸업하겠죠. 그러면은 한 1,300 정도 되는데 이걸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갖고 이제 자녀가 뭐 면접을 쓰거나 뭐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 뜻입니다. 수족구 플랜을 롯데선보에서 만들어줘서 다행인데 하나선보는 기껏해야 잘 만들어 놓고서 이런 플랜을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선보 소식지 있는 자료인데 2021년도하고 22년 이 사이에 급속도로 증가를 했죠. 다들 아실 거예요. 21년도까지는 코로나가 좀 있어서 우리가 자녀들 어린이집 보내기 조금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어린이집이 이러면 갑자기 이제 수도가가 이렇게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수도도 많이 오는다. 어린이집 보내기 시작하면은 그런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드 뉴스도 있어요. 카드 뉴스에도 수도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까 이 엄마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신 고객분들 대상으로 수족구 관련된 카드 뉴스를 뿌리고 이 플랜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는 이런 플랜들이 있는데 그동안 다 했던 내용이기도 해서 또 할 수 없으니까 요거 저희 해놨습니다. 클릭하면은 관련된 장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상해보험입니다. 운전자 상해보험은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자는 겁니다. 5월 달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달입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통계상. 그다음에 요즘은 통합상해진 담비가 가장 핫하죠. 네, 5월 달 골프 홀이는 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5월 달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달입니다. 그다음에 뭐 그거는 아시고 처리 비용, 운전자 비용, 통합상해진담비 홍보과제에서 나오긴 했는데 한도가 높지 않습니다. 역시 통합상해진담비 역시 하나선보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하실 분들은 이 하나선보가 제일 현재로는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다음 운전자 보험 중에서는 이제 DB선보를 봐야겠는데
이 비비선보는 비탑승중에서도 보장될 수 있는 담보를 출시했습니다. 그게 이제 자동차 사고 벌금 대인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비용인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상스 담보 입력시 왜 차량 번호가 필요한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비상스 담보 입력하면 여러분 고객 차량 번호도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사고 능력을 봐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는 하여튼 디비손보 다른 회사들보다 운전자보험 차별적으로 내세운 거는 비탁승중 보상, KB손보, 메리츠, 한화, 그리고 골프장 상해랑 홀인 담보인데 제가 설계해 보니까 어쨌든 물론 이제 다 한 건 아니지만 최소 보험료가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고 홀인원이 300입니다. 300. 300밖에 안 돼요, 이게. 그나마 DB손보가 다른 회사와 다르게 연일에 보상한다는 점은 좋은데, 여기 보면은 교통상해사망 2억 놓고 제가 상해사망 2억 놓고 이랬죠. 설계를 해보니까 이 골프담보가 전체 보험료의 5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담보들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보다 보장 보험료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홀인원 담보는 현대 뭐 여러 회사 있지만 DB손보가 연이래로 경쟁력은 지만 보험료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부장은 요즘 이제 암 주요 치료비가 확대되고 있고 암통원비, 통원보험 이렇게 정도 요즘 이 세 가지 정도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지. 맞습니다. 그래서 암주 치료비 나오면 여기 뭐 특이사항은 역시 없는데 뭐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 비교를 하기 좀 애매해요. 그 1회 한도도 대부분 2, 3천만 원은 똑같고 보장 기간은 삼성생명이랑 KB손고 빼고는 다 5년이고 감액 기간도 삼성생명은 1년이 나머지는 없고 그러니까 비슷비슷합니다. 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회사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생명 플랜이고 근데 이제 보험료가 생각보다 저렴하진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갱신형을 했을 때 30년 갱신형이 비싸겠지. DB생명으로 바뀌었어요. DB생명 같은 경우는 무예약형을 했을 때 40세, 50세 7만 원, 9만 원이고 9만 원인데 20년 갱신하면은 보험료가 좀 저렴해지죠. 저렴해도 50세는 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간편 335로 했을 때 무해지는 9만 원, 13만 원이고 20년 갱신형은 6만 원, 11만 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보험료가 좀 비싼 편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좀 좋긴 하죠. 제가 봐도 좋은 담보긴 한데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삼성화재, DB손보, 뭐 이렇게 암통원 일당은 제가 소식지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도를 보더라도 동양생명이 가장 생명이 손해보험사들보다 높으면서 이 항암 치료비도 대부분 손해보험사들보다 생명이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좀 특이한 회사가 이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일반암과 소액암에 동일하면서 그다음에 저도 이거 생각을 못했는데 그 이번 우리가 이제 통원을 하긴 했는데 통원이라고 생각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입원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다른 회사들은 보장을 안 해주죠. 근데 하나생명은 그걸 입원으로 보장을 그 당일 입원도 통원으로 봐서 이 트랙에서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생명은 요즘이 좀 특이하면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보장으로 보면은 동양생명이 좋은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졌을 때는 하나생명이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편 심사용도 마찬가지로 좋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 하나생명 여러 가지 트랙을 넣었을 때입니다. 비급여 필요하면 1억이 되고 암통은 최고 6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미래에셋생명은 암통은 80에 항암치료 5천 이렇게 가입이 됩니다. 통합형 암보험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이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한번 봐야겠죠. 이거 과연 3월 달, 4월 달 어떻게 변화됐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3월 안진단비 40대 남녀 기준 했을 때 평균 13,000원, 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생명보험사들이 앞에 저렴한 건 사실인데 손해보험사들은 어쩔 수 없이 납입면제형으로 했습니다. 이 납입면제형 안 되는 회사들이 납입면제형 안 되는 회사들이 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납입면제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비교를 어, 같이 비교를 하세요. 그래서 3월 암진단비 평균이 이런데 과연 4월이 되면서 여성은 조금 줄었는데 남성은 좀 오히려 감소했죠. 감소했습니다. 오히려 그 감소 원인이 뭘까? 왜 감소했지? 왜 감소했을까? 아마 감소한 원인이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원세는 변동은 거의 없는데 그 예정률이 좀 오른 회사들이 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감소했던 것 같아요. 간병인상일당은 요즘 이제 1인 시위라고 뭐 이건 이제 연령 어플 봤죠? 급여, 그다음에 치매감병보험, 간병인상일당은 좋고 한국생명 간병인상일당, 한국생명은 다들 아시다시피 요 직업변경 통지 의무가 없고 이륜차 사고 부담 이륜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한국생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 병실구분이 없습니다. 그 병실구분 없는 회사가 신한라이프가 있는데 신한라이프는 30만 원까지 되고 흥국생명은 4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흥국생명이 더 좋. 흥국생명만 한 번에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병인도 7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삼성화재, 그다음에 현대해상, DB, KB, 메리츠 정도 있습니다. 메리츠는 8일에 개정이 된다고 해요. 어, 지원, 인지지원 등급부터 보상되는 회사, DB생명. 하나생명 이 상품이 밸류 플러스 보장보험이 요거 보험료가 비싸죠. 일반 30만 원, 주기약 1,000만 원, 장기유양 1에서 5등급 100만 원, 1에서 2등급 100만 원 했을 때 5년 납 일반 31만 원, 여자 40만 원인데 보험료 비싸.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GA에서는 안 맞는 설계죠. 이게 그 원수사 혹은 하나 전속 GA 분들은 이런 플랜이 필요하긴 해요. 요거 플랜 그러면 왜 좋냐? 왜 좋다고 생각하느냐? 보면 1,000만 원 가입했을 때 사망보험 계속 체증되기 때문에 사망보장이 체증되면 나중에 아까 제가 부부끼리 크로스 종신보험 가입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 70세에 남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5천만 원은 여성분의 그 노후 준비금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플랜을 설명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런 플랜은 사실 그 원수 사형이라고 원수 사형에 서 가깝죠. 그 플랜 PT 하면서 하는 그런 플랜 가깝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든 그 비용이고 그냥 요것과 주계약과 특약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에서는 좀 안 맞는 플랜 같아요. 근데 이거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어, 사망보장이 필요한 고객 그러면서도 간병인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플랜을 과감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급률도 좋아요. 환급률도 여기 보시면 7년 했을 때 100%고 10년 했을 때, 20년 했을 때 환급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빠른 시기 내에 원금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급률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우리 지에서는 가성비를 따지는 입장에서는 조금 안 맞는 플랜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상품은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라이나 제가 보장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형아 보장 플랜은 세 가지가 되겠죠. 3월 달 봤을 때 평균 19,000원, 여성이 15,000원이었는데 4월 달에 줄어들었죠. 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생명보험사들이 2대 혈관 보장을 보험료가 엄청 낮아졌어요. 대표적으로 신한라이프 같은 경우 그 남자가 4만 원, 여성이 3만 7천 원이었는데 4월 달에 신한해커에서 남자가 16,000원, 여자가 11,000원이죠. 보험료가 거의 반 이상 줄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물론 이것도 그 손보사는 납입 면적에는 비싼 편이 비싸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생명보험사도 2대 혈관 진단비가 엄청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2대 혈관 진단비가 없는 고객들 업셀링 할 때 더 이상 손해보험이다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2대 혈관 통원비 플랜 그 DB생명이 이번 달 84만 원까지 올렸죠. 예, 그래서 제가 보험료는 설계를 못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어, 그 동양생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우대 플랜으로 설계를 하시면요. 설계가 이렇게 돼요. 기타 부담이 2천만 원, 특정 심장 질환도 1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부전매 진단비는 1천만 원이 되고 기타 부전맥은 3천만 원이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저도 조금 이상해서 봤는데 여기 보시면 특정 심장 질환 분류표가 있죠. 설계를 실제로 해보시면은 제가 설계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의심을 한 겁니다. 이거는 60대 남자가 특정 심장질환 진단특약 1천만 원, 기타 심장 보정 진단특약 2천만 원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보장이 특정 심장질환 1천만 원, 그 다음에 기타 보장면 2천만 원 이렇게 보장을 해요. 그래서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가 뭐지? 그래서 제가 분리표를 봤더니 여기 아이 사고가 있네요. 아이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 이 동해생명은 기타 심장 부정맥이 3천이 되고 부정맥 진단비가 1천만 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소식지나 어디를 뒤져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설계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아직 동해생명에서 모르나? 이거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강조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설계를 하면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생명은 40세까지 기타 부정맥 2천만 원 대신 감액 기간이 없다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KB 손보호는 1,500까지 40세 1,500까지 가능합니다. 수술비는 이 수술비는 요겁니다. 요 1번입니다. 무조건 1번입니다. 수술비 다빈도 제이스 한국병원 수술비 합쳐서 한도를 올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5월 13일부터인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질병재해수술 180, 그다음에 상급병원 질병재해수술 100만 원 합쳐서 250만 원까지 한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무릎팍 플랜 계속 하고 있고 하나생명 간병보험에서 이거 드디어 나왔네. 카티스텐 수술 자금 1천만 원. 이거 요즘 그 정형외과에서 그동안 도수 치료로 엄청 많이 재미를 봤다고 해요. 근데 이 카티스템을 또 이걸로 치료하면서 실손으로 보험을 많이 또 청구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보험사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조금 심도 있게 보겠죠. 근데 하나생명은 아예 그냥 1천만 원 자금을 내놨어요. 그 갱신용을 했을 때 남자 이렇게 설계했는데 갱신용을 했을 때 남자가 3만 원, 여자가 3만 8천 원 되겠습니다. 그 무릎 플랜 강조할 때 요런 플랜 내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DB, DB생명도 질병 수술비 한도를 올렸는데요. 일반 질병수술 150, 상급종합 질병수술 200만 원, 총 350만 원, 간편은 200, 이렇게 설계했을 때 50대 남녀 약 4만 후만 원대, 간편은 4만 원대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표는 40대 기준 했을 때 보험료 외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질병수술비 한도를 이렇게 올리고 있죠. 동해생명도 역시 어, 일반 질병 150, 상급종합 200, 그래서 총 350 이렇게 높은 한도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지난달에 이어서 KB손보도 4월 달에 손보용으로 바꿨죠. 그다음에 삼성화재는 계속 이렇게 유효하고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이렇게 DB손보가 매회 질병수술비 250만 원 플랜을 내놓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요거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연계 조건을 못했어요. 연계 조건을 오늘 해야 되는데, 예. 설계를 하기 좀 아침에 바빠서 못 해봤는데, 어쨌든 보험료 여기 됩니다. 그 남자가 40세 남자여가 한 3만 원 정도로 가능합니다. 현대해상은 요 급여 치료비랑 어, 그 종합병원 암 치료 치료비 해서 같이 했을 때 플랜이고, 하나선보와 상해지원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유병자 보험 볼게요. 유병자 보험은 뭐 변동사항 없고요. 여기 지금 정리를 한번 하긴 했었는데 다시 좀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예의제는 다시 늘고 있죠. 그래서 일반 유병자 보험이 이제 3개월, 2개월이 없어지고 3개월부터 가능한 걸로 바뀌면서 예의 질환이 다시 늘리고 있는 추세 같아요. 어, 의사과린 유병자 한번 좀 보시고, 이거 3텐텐 나왔죠. 이게 지금 뭐냐면, 아까 소개만 했었는데,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 10년 이내에 3대 질병, 그다음에 5년 이내에 6대 질병, 요 고지를 통과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보험료보다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해법, 요즘 이제 국민연금 개혁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기회죠. 그러면서 같이 우리가 연금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그런 방향으로, 연금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가지 더 팩트를 내세우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부부가 노후에 남자는 이제 사활동을 해서 월 100만 원 받았고 여성은 전업주부로 이미 연금을 내서 월 30만 원 받는다 가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랬을 때 남편 연금은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이러면은 남편 연금 못 받는다 이런 거짓말 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 원래 연금의 이 가입 기간에 따라 좀 다릅니다. 원래 연금의 60%, 60만 원, 과 본인의 노령연금 30만 원, 그리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 18만 원, 합쳐서 48만 원이죠. 둘 중에 높은 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전체 여기 따르면은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130만 원으로 그 생계를 꾸려가던 연금이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서 48만 원, 60만 원으로 거의 절반 이상 절반 정도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남은 연금은 국가로 귀속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에 이렇게 전환하게 되죠. 네. 사회에 반환하게 됩니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개인연금 어떻게 되느냐?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배우자 크로스프레임 있죠? 예, 그래서 전액 배우자에게 사망보험금이 수령하게 됩니다. 개인연금 20년 종신여행 같은 경우 만약에 연금을 10년 후로 사망하게 될 경우 보증기간 10년간 배우자에게 자녀 기간 동안 수령하게끔 되죠. 전액 수령하게끔 됩니다. 그다음에 부부연금형으로 가입했을 때 이 약관 지급률이 있긴 있어요. 50%형이 있고 100%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률에 의거해서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은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더라도 계속 그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팩트를 알려주면은 개인연금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연금 형태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그 은행, 일반 연금, 일반 변액연금, 최저연금 기준, 최저연금 기준 변액연금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역시 이게 가장 높죠. 예, 삼성생명연금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요 이제 최저연금 기준액을 보증해 하는 연금보험이 현재 4개 회사가 있는데 어, 보증 이율을 보면은 삼성생명이 5%고 KDB생명은 6%, DGB는 7%, IBK는 88%예요. 근데 왜 삼성생명이 가장 높냐? 이것 때문에 저도 죽겠어요. 왜 죽겠냐?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설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많이 받았어요. 설계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다시 보죠.
이게 보죠. 보겠습니다. 일단은 80세 남자, 월 10년 납 100만 원, 70세 연금 개시 맞죠? 그다음에 펀드는 S자산 배분형 50, 100%요 맞죠? 네, 그랬을 때 이거 보면은 투자 수익률 4.125 가정 시 2,055만 원, 최저 연금액 그 투자 수익률 안 좋았을 때 1,7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연금액으로 수령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70세는 2,466만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74세부터는 2,055만 원을 노시토로 지급합니다. 그러면서 총 100세까지 수령했을 때 연금액이 6억 4,948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한 겁니다. 투자 수익률 4.125%를 가정했을 때는 맞죠?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이 정도는 안 나와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그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그 펀드 장을 장기간 유지를 했을 때 그 펀드에 따른 보수 비용 있죠. 그거를 환급합니다. 그래서 장기로 유지했을 때는 삼성생명이 좋고요. 단기 뭐로 유지했을 때는 이제는 KD생명이 되겠네요. KDB생명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사실은 우리끼리 할 얘기지만 그러니까 고객은 모를 수 있는 얘기지만은 요런 숫자는 결국은 뭐 사업비나 현금률이나 펀드 보수나 이런 거 따졌을 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기로 보면은 삼성생명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 가입했을 때 납입보험료는 2,400이지만 100세까지 수령하게 되면 원금의 5배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플랜은 저는 삼성생명 탄탄한 연금, 변인연금으로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네,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납 종신보험인데 5년 납, 7년 납, 이렇게 설계를 최신으로 반영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나왔죠. 중국생명 다산한 통합보험에서 고지혈증 진단비 300만 원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10년 갱신형이지만 고지혈증 진단비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갱신형으로 했을 때 각각 300만 원 했을 때 보험료는 4만 원, 3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최대한도로 했을 때 남자는 6만 원, 여자는 5만 원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300 고지혈증 진단비에 300만 원 출시를 했습니다. 한국 생명에서 그다음에 신한라이프는 지난달 초에 1,0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했었죠. 이번 달에는 반으로 줄여서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치아보험은 점점 없애고 있네요. 네. 신사품은 DB생명, 교보, 농협, 요거 좀 특이하죠? 하나생명에서 더 초간편 암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이거는 325인데 기존의 325에서 302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술은 아예 안 본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암으로 요 간경화가 빠졌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간경화가 빠졌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회사 옛날에 한큐 많이 팔았을 때 설명했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그 5년을 보는 암 보면요. 그 몇 개 안 남았지만 그 간경화가 꼭 있습니다. 간경화가. 근데 하나생명은 간경화가 없어요. 그래서 술 많이 마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 간경화를 그 암보험 요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은 302 암보험을 출시를 했습니다. 롯데손보는 4060 예, 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까지 이 신상품 여성 안보험 여성 건강보험 출시할 때 말씀드렸죠. 특이한 점은 남임면제에서 보면은 뇌혈관, 화혈성, 가성관 암으로 수술 시 남임면제가 됩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어, 5월 금융환경과 관심사품 전체 부분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상으로 본 강의를 마치고요. 한 5분 정도 질문사항 있으면은 받도록 그 채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